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와 힌두쿠시, 그리고 쿨룬과 텐샨 산맥이 한데 모인 곳. 그곳에 파미르가 있다. 파미르 고원의 서남쪽,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 파미르에서도 가장 외진 곳 중에 하나다. 이 높고 험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키르기스 사람들인데 주로 가축을 키우며 생활한다. 집주인 아미르백 역시 평생 가축을 키우며 살아왔다. 파미르는 고도가 워낙 높고 기온도 낮아 농사는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가축을 키우는 일이다. 이른 아침, 아미르백이 야크를 몰고 목초지로 향한다. 파미르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가축은 야크. 티베트가 원산지로 히말라야나 텐샨, 알타이 같은 고산지대에서 주로 기른다. 야크는 야생성이 강한 가축이다. 다른 가축과 달리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으며 생활한다. 야크 주변에는 항상 늑대가 모여든다. 무리를 이루어 주변을 맴돌며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 이번 겨울 들어서만 벌써 늑대에게 야크를 10마리 넘게 잃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입을지 걱정이다. Быйылғы жылы Карасекидегі мана біздің жайлауда бір адамға қол салғанда қаршықыр. Қаршықыр сол жал неме қылып, қила неме қылып. Мен өзім аланда келіп неме қылғанда 5 бөр үрді. Мұндай олған емес та, шынша 20 жыл мал бағып мұндай үрген бөрін көрген емесмін. Адамға азыр уже қыш баштарлығы чилде қол салып жатады да мындай. 저녁이면 아미르백의 집 뒤편에 있는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는 울음소리로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무리의 결속을 다지고 다른 늑대에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던 아미르백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야크의 가죽이다. 근처 어딘가에서 늑대에게 습격을 당한 모양이다. Я понял, оттуда кушал спалёный насос, принес сюда волку. 늑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모습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짐작케 한다. 산 중턱에서 늑대에게 잡아먹힌 야크의 몸통을 발견했다. 늑대는 무는 힘이 무척 강해 웬만한 뼈는 씹어먹을 수 있다. Жалғыз жарымындай қойға ғана қосталады. Мына көп бөрі жетті мына. 2-3-тен нар жағы топоз жей береді да. Қапташқан жетеді. 2-нен нар жағы. 8-ден, 7-нен, 10-нен, 11, 12-нен жүреді бөрілер. топ-тобыменен болып. жалғыздан. 야크 사체 주변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늑대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고 늑대 무리가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하는 늑대는 서열이 분명하다. 꼬리를 든 녀석이 대장늑대. 서열을 무시하고 먼저 먹이를 먹으려다간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우두머리부터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나면 나머지는 서열이 낮은 놈들 차지다. 늑대는 대식가로 유명하다. 기회가 오면 배가 터질 정도로 양껏 먹는데 한 마리가 무려 9kg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늑대는 야행성 동물로 주로 초저녁과 이른 새벽에 활동한다. 주변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자리를 피한다. 얼마 후 아미르백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개가 늑대에게 죽임을 당했다며 우리를 산으로 안내했다. 현장은 끔찍하다. 늑대들은 개를 물어 죽이고 배 부분과 내장을 먹고 간 모양이다. 개도 반격을 가했지만 중과부적이었던 것 같다. Gece sarvanında keleceğiz. Saat 9'da topuzda jönünde keleceğiz bir böğürü. Ondan köründü de. Körüngen itler kuup gelmedi. Kuup jalgızı baskanda. Arkasından törtö payda olup itti cep aldı dağı. 일반적으로 늑대가 개를 공격하는 일은 보기 힘들다. 하지만 파미르에서 늑대는 사람까지도 공격한다. Sağır menen korodan çıkan, үйдөн çıkıp koroga barganda korodu koydu jegen böğürü жаткан болгон. Böğrünü aylayın degende böğürü üstüge sekirip ayağını talap koldoruну büt. Onlardan beri yer kaytıp ayıkpadı baya böğrünü talagandan zaryajeniya bol büt. Baya zaryajeniya tarap ketip ayağı kançıbek деген bala ölüp ketти. Özü güdete bolsa şu 28 yaşdagı adam edi. 늑대, 개, 그리고 인간. 이들 사이에는 긴 역사가 있다. 개는 인간이 가장 먼저 가축화한 동물로 그들의 조상은 늑대다. 개와 늑대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늑대를 길들인 후 개는 인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 됐다. 아미르백의 이웃집. 이번엔 개가 집 주변을 배회하던 늑대를 물어 죽였다. 개에게 무자비하게 물려 죽은 녀석은 생후 1년 정도 된 어린 늑대다. 다 자란 놈이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Böğür kelipti koroga çüköylü, koyga çüköylü. Anan itler şol neme kılıp kaldı böğrünü. İki jagынан talap, tartkılap. Ana biz jardandaşlıkta taşmayan urup öldürüp aldık. 파미르에서는 주로 덫을 놓아 늑대를 잡는다. 영리하고 조심성 많은 늑대는 웬만해서는 덫에 걸리지 않지만 이 녀석은 운이 나빴다. 늑대는 덫에 걸려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발을 잘라내고 도망가기까지 한다. Anam bul böğür düşkön eken 8 kilometr жерге tartıp ketiptir. Arkasından bardık. Barıp dağı ele kaçtı anamına ittim barıp bastı. Mıltığımız yok. Şul basıp tayaklarмен urup aldı. 이번에도 개가 늑대를 잡은 모양이다. 사람과 늑대와 개가 생존을 두고 죽고 죽이는 것. 파미르는 그렇게 거친 땅이다. Kuralımız yok. Şundaylar bir jagынан bular jep çıtat. Tayak menen it menen alabız. Bizde başka nememiz kalan yok da. Biz Kırgızlar şunday nemege düştük.
평균 고도가 4,000m를 넘는 파미르 고원. 웬만한 봉우리는 6,000m를 가볍게 넘는다. 산 정상은 사계절 눈과 빙하로 덮여 있다. (6월이) 돼야 봄이 온다. 따뜻한 햇볕에 눈과 빙하가 녹으면서 물길이 만들어진다. 파미르에서는 나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고산에 적응한 몇 종의 풀만이 힘겹게 자랄 뿐이다. 고산 식물은 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는데 강한 바람에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대부분이 강한 향기를 지닌 허브 식물이다. 파미르를 대표하는 식물 테레스캔.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는 높고 건조한 고원에 적응한 유일한 관목 식물이다. 마르코 폴로를 포함한 초식 동물의 먹이로 중요하다. 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 파미르 종다리는 일찌감치 짝을 이루고 알까지 낳았다. 둥지로 돌아온 종다리 암컷. 알을 품는 일은 보통 암컷의 몫이다. 겨우내 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마못도 굴 밖으로 나왔다. 마못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굴 속에서 새끼를 낳는다. 쥐와는 친척간이지만 토끼보다도 크게 자랄 만큼 몸집이 크다. 먹이는 풀이나 풀씨로 100% 식물성이다. 고산의 새 수염수리. 파미르 외에도 히말라야, 티베트, 알타이 같은 높은 곳에서 살아간다. 눈과 부리 주위에 있는 수염 모양의 털뭉치 때문에 수염수리란 이름을 얻었다. 생김새만큼이나 식성도 독특해 주로 동물의 뼈를 먹고 사는데 강한 산성의 위액으로 단단한 뼈도 쉽게 소화시킬 수 있다. 고산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다. 강한 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오더니 이내 눈보라가 들이친다. 봄을 만끽하던 생명들은 갑작스런 눈보라가 당황스럽다. 겨울잠에서 나온 새끼 마못. 앞으로 살아가야 할 파미르의 혹독한 자연을 배워가는 중이다. 눈이 그친 6월의 파미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하다. 고산 민목 독수리는 매년 히말라야를 넘는 멀고도 힘든 여행을 두 차례 한다.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겨울을 보내고 번식을 위해 파미르를 찾는다. 놈들은 대표적인 청소부 동물로 스스로 사냥은 하지 못하고 사체가 있는 곳에 모여든다. 가을이 오면 다시 월동지를 향해
히말라야를 넘는 여행을 떠난다. 눈보라가 쳐도 생명은 태어난다. 6월이지만 아직 바람이 차갑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품어준다. 봄이 깊어가면서 낮은 곳부터 풀이 돋아나고 먹이를 찾아 초식 동물들도 산 아래 초지로 모인다. 야생양의 일종인 마르코 폴로. 신선한 풀을 찾아 아래로 내려왔다. 늑대도 초식 동물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왔다. 야행성이지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낮에도 가끔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는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동물이다. 오줌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늑대는 마르코폴로 같은 큰 동물부터 여우, 마못, 들쥐 등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며 먹이가 부족할 경우 관목의 열매 같은 식물을 먹기도 한다. 갑자기 한 녀석이 어딘가를 향한다. 잠시 후 땅을 파더니 묻어두었던 먹이를 찾아서 먹기 시작한다. 늑대나 여우 같은 객과 동물은 먹이를 묻어두는 습성이 있다.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 저축을 해두는 셈이다. (8월) 초순 와칸 지역을 찾았다. 눈과 얼음에 갇혀 있어 7월, 8월 2달 동안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와칸 지역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 네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이다. 여름에만 잠시 길이 열리지만 그때는 다른 어려움이 기다린다. 눈과 빙하가 녹은 물로 작은 개울이 커다란 강으로 변하고 심지어 없던 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와칸에는 조르쿨이란 아름다운 고산 호수가 있는데 이곳은 해발고도 4,200m에 달한다. 커다란 호수라는 뜻의 조르쿨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에 걸쳐 있다. 호수 주변으로 쓰러진 전봇대들은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 국경을 표시했던 흔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한 국경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르쿨 부근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땅으로 아프가니스탄 쪽에 극소수의 키르기스 사람들이 외부와 고립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조르쿨의 상류에는 작은 호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
이 호수들은 착한 쿨로 불리는데 키르기스어로 나란히 있는 호수란 뜻이다. 고산의 눈 녹은 물이 만든 호수는 맑고도 차다. 여름의 호수는 물새들의 번식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는 황오리들이다. 황오리는 겨울철 새로 우리나라를 찾기도 한다. 어미가 지켜보는 데서 새끼들은 수영 연습이 한창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조르쿨과 차칸쿨 지역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살아간다. 특히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눈표범에게는 이상적인 서식지다. 산 정상 부근, 눈밭에 찍힌 눈표범의 선명한 발자국. 녀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눈표범은 고산과 추위에 적응한 대표적인 동물이다. 파미르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춥고 높은 곳에 산다. 개체수가 적고 극히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거의 띄지 않아 고산의 유령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눈표범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은 야생염소의 일종인 아이벡스. 보통 암수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데 이 녀석들은 암컷과 새끼로만 이루어진 무리다. 아이벡스는 서식 범위가 매우 넓어 파미르를 포함한 아시아의 고산지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파미르에는 아이벡스 외에 또 다른 야생염소 마코르가 있다. 사는 곳이 극히 제한적인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북부지방, 타지키스탄의 판지강 유역에 산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아몬드꽃. 봄이면 꽃을 먹으러 산 아래로 내려오곤 한다. 수컷 마코르는 독특한 나사 모양을 한 뿔로 유명한데 마코르란 이름도 뱀처럼 꼬인 뿔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왔다고 한다. 파미르에서 아이벡스와 함께 눈표범의 중요한 먹이 동물이다. 아이벡스는 바위 타기의 명수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도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다. 다른 동물은 접근조차 어려운 험한 바위 절벽을 타고 다녀도 천적인 눈표범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파미르에는 눈표범과 아이벡스에 관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Mana yılbız bolsa eskilerge mergençilik kılganda anda şu vakti neme kılıp durup çüretde çürgenden keyin ol eski teke neme kılıp ayta bul jönne tesken kulattır şamalda dep birok yılbız kol salıp alat da eski tekelerdi pastayan şunda kılıp hıttılık jol menен alat da. 눈과 빙하가 녹고 물이 풍부해지면 고산에도 초원이 생겨난다. 물길을 따라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들은 또다시 동물들의 생명을 지탱해준다. 파미르는 매우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주로 물가에 산다. 히말라야 눈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 나선다. 눈닭은 보통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데 고산 식물의 잎이나 꽃을 주로 먹는다. 겨울잠에서 나온 마모색에도 여름은 새끼를 기르는 계절. 부지런히 새끼를 키워야 곧 다가올 가을에 동면에 들어갈 수 있다. 새끼들은 굴 입구에서 장난이 한창이다. 장난 중에도 방심은 금물.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변을 배회하는 늑대. 늑대의 여름 식단 중 절반 이상을 마못이 차지한다. 늑대가 배회하던 곳에서 발견된 새끼 마못의 사체. 등에는 늑대에게 물린 자국이 선명하다. 자연에서 방심의 대가는 가혹하다. 마르코폴로는 5, 6월에 보통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암컷들은 무리를 이루고 함께 새끼를 기른다. 예민해진 암컷 무리는 서둘러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파미르를 상징하는 동물 마르코폴로. 특히 순놈은 거대한 뿔로 유명한데 다자란 뿔은 길이가 1.6m에 이른다. 마르코폴로 양이란 명칭은 파미르 여행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에서 왔는데 1273년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폴로가 파미르를 지나며 이 녀석을 보고 거대한 뿔을 가진 양이라고 기록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때 파미르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마르코폴로의 비극은 크고 멋진 뿔. 뿔을 노린 사냥이 계속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 이젠 파미르 어디서도 보기가 쉽지 않다. 신비로운 땅 파미르에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온다. 서린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다. 이른 새벽, 전혀 생각지 못한 동물을 만났다. 히말라야 불곰이다. 파미르나 티베트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데 개체수가 적어 자연에서 만나기가 극히 힘들다. 녀석들은 5,000m가 넘는 만년설 부근까지 올라가 흔적을 남기는데 발자국과 배설물은 사람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 전설 속에 서린 예티의 흔적은 사실 이 녀석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겨울잠에서 나온 히말라야 불곰이 새끼와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섰다. 고산지대는 변변한 먹이가 부족하다.
기회가 되면 마목 같은 동물도 사냥하지만 먹이의 대부분은 풀이다. 부족한 먹이에 적응한 녀석들은 저지대에 사는 불곰에 비해 몸집이 매우 작다. 어미가 갑자기 경계를 한다. 새끼들 때문에 예민해진 어미 불곰은 서둘러 산 위로 자리를 피한다. 이른 아침 여우가 먹이를 찾아 능선 여기저기를 바삐 돌아다닌다. 녀석이 찾고 있는 먹이는 들쥐. 들쥐 외에 곤충이나 조류도 중요한 먹이다. 여름이 깊어가며 5,000m가 넘는 곳에도 풀이 도달한다. 신선한 풀을 찾아 초식동물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눈표범도 그 뒤를 따르는데 만년설이 시작되는 설성까지도 간다고 한다. 촬영팀도 눈표범을 찾아 산을 올랐다. 눈표범은 험한 절벽이나 바위지대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항상 자신만의 흔적을 남긴다. 똥이나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한 뒤에 흙이나 모래를 덮어 봉긋하게 만들어 놓는다. 눈표범은 늘 같은 장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녀석이 있는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Негизинен бөөрү жылбыздат ушул өзүнүн туалеттери мындайча айтканда өзүнүн тарымдарыга кирет да ошондо талаалап кетет. Башка ар бир жерлерде бар. Бөөлөрдүкү да ошондой. Булар ар жерлерге талаалабайттар. Бир гана мына ушул өзүнүн тарымдарыга келип өздөрүнүн баягы айлана чөрөсү бар. Ошол тегеренип ошолордо келип талаалап кабар алып кайтып кетишеттир. 눈표범이 흔적을 남긴 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이벡스가 가장 먼저 카메라에 잡혔다. 뿔의 크기로 봐서 이 녀석은 아직 어린 수컷. 눈표범과 아이벡스가 같은 길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우는 파미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동물이다. 먹이를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지만 낮보다는 밤 시간에 주로 활동한다. 긴 꼬리와 유연한 걸음걸이. 고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눈표범. 걸음을 멈추더니 영역 표시를 한다. 흔적을 남긴 눈표범은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 파미르에는 크고 작은 호수가 있는데 가장 큰 호수는 카라쿨이다. 카라쿨은
수십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파미르에 떨어지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키르기스어로 카라쿨은 검은 호수를 의미한다. Terеңдігі 200 метр, 200 метрден ашықша тереңдікте болады. Ошондуктан көлдүн түбү караңгы эч нерсе көрүнбөйт. Ошол көрүнбөгөндүн себебинен жана шамал болгондо көл толкуп, көлдүн ояк биягы караңгылык болуп ылай болот. Ошондуктан бул жерди Каракөл деп атаган. 카라쿨이 위치한 곳의 높이는 대략 해발 4,000m 정도. 워낙 고지대이다 보니 6월이 돼서야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10월이면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카라쿨은 파미르의 동부, 타제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서울시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은 여럿 있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없어 호수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카라쿨에는 물고기는 거의 살지 않는다. 물이 너무 짜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수 주변은 다른 곳보다 물이 풍부해 초지가 발달해 있고 파미르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 중에 하나다. 카라쿨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꼽히지만 워낙 높고 외진 곳에 있어 알려지지 않은 호수이기도 하다. 파미르의 짧은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번식을 끝낸 새들이 월동지로 가기 전 커다란 무리를 이룬다.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천적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역시 겨울을 대비한다. 가축들을 충분히 살쪄둬야 가혹한 겨울을 넘길 수 있다. 파미르 사람들은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통 목동들은 적은 돈을 받고 들에서 남의 가축을 돌본다. 삼시 에비즈 역시 그런 목동 중에 하나다. 그의 꿈은 자신의 가축을 가져보는 것이다. Азыр жашоо ондой деле кыйын эмес, бирок азыр колуңда жок нерседен кыйын болот экен. Бирөөдүн малын багасың, бирөөнүн коюн топозун багасың, бирөөнүн сабашка кыласың. Ошону менен жашоо кете берет экен. Бирок убактылуу болуп турат. А так жок да. Менде азыр на бара на хотаз нету. 삶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Саар койго кетесиң, кеч келесиң. Кеч келесиң, сразу жатасың, уктайсың. Башка эч нерсе иш жок. Бир терскен аласың, башка иш деле жок. 이듬해 3월, 저지대엔 봄이 한창이지만 4,000m 고원은 아직도 겨울이다. 며칠째 계속 눈이 내린다.
겨울을 넘기며 쇠약해진 동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고산의 대표적인 새, 붉은 무리 까마귀. 다정하게 서로 털을 골라준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분위기가 다르다. 무슨 이유인지 여러 마리가 한 녀석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수염수리는 운이 좋았다. 큰 뼈를 하나 발견했다. 아이벡스 무리는 산 정상으로 향한다. 이제는 높은 곳에만 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벡스가 앞발로 눈을 헤치며 풀을 찾아 먹는다. 아이벡스의 번식기는 한겨울. 번식이 끝난 수컷들은 암컷 무리와는 떨어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뒤로 휘는 수컷의 커다란 뿔은 1m가 훨씬 넘게 자란다. 또한 등에 있는 흰 무늬는 성적으로 성숙했음을 나타낸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주검이 있다. 능선 중턱의 마르코폴로 사체. 유령처럼 나타난 눈표범. 천천히 먹이로 향한다. 눈표범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못해 먹이 주변에 며칠 동안 머물며 조금씩 자주 먹는다. 눈표범은 은신술의 귀재다. 몸의 색깔과 무늬가 주변과 너무 비슷해 바로 옆에서도 녀석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연에서 놈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능선의 모습을 드러낸 늑대. 그런데 이 녀석은 무리와 떨어진 외톨이다. 늑대는 눈표범과 함께 파미르의 최상위 포식자. 하지만 혼자서 눈표범을 상대하기는 버거운 듯 주변만 맴돈다. 눈표범은 늑대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한참 동안 먹이 주변을 서성이던 늑대. 결국 자리를 뜬다. 자신이 왔던 능선을 넘어 어딘가로 향하는데 어쩌면 다른 무리를 데리러 가는지도 모른다. 늑대가 떠난 후 무슨 일인지 이번엔 눈표범이 긴장한다. 몸을 일으키더니 긴 꼬리를 끌면서 천천히 자리를 뜬다.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눈표범이 있던 곳에 올라가 봤다. 녀석이 사냥한 동물은 커다란 수컷 마르코폴로. 뿔에 난 무늬로 볼 때 7살 정도 됐으며 몸무게도 150kg에 가깝다. 눈표범은 자신보다 3배나 무거운 마르코폴로의 목을 물어 단번에 제압했다. 마르코폴로는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당한 듯하다. 대부분의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놈이 남은 먹이를 먹으러 다시 돌아올까? 가장 먼저 나타난 녀석은 검독수리. 강한 부리와 갈퀴 같은 발톱으로 여우까지 사냥하는 용맹한 새다. 주로 사냥으로 먹이를 구하지만 사체도 마다하지 않는다. 강한 부리로 먹이를 뜯는다. 사체 청소부 고산 민목 독수리가 때로 몰려왔다. 검 독수리를 쫓아내고 녀석들은 먹이로 달려든다. 삽시간에 수십 마리로 불어난 고산 민목 독수리. 소란스럽게 다투며 먹이를 해치운다. 식탐이 강한 녀석들은 심지어 날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이를 먹는다. 강자에게 양보하는 게 자연의 법칙. 늑대가 나타나자 독수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 자연에서 이런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늑대가 먹이를 먹는 동안 독수리들은 자신들의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한 생명의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 거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고원지대. 중앙아시아의 수원지라 불리는 파미르가 있다. 눈과 빙하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녹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파미르의 여름은 7월과 8월. 빙하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물을 흘려보낸다. 물길을 따라 내려오던 물은 고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드는데 파미르에는 약 500개의 호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수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해발 4,000m 부근에 위치한 고산 호수 블룸쿨. 물고기가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호수 중에 하나다. 어부 부름쿨체가 며칠 전에 설치해둔 그물을 건져 올린다. 그물에 걸린 놈들은 현지인들이 하늘고기라고 부르는 물고기. 세계의 지붕 파미르에 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물고기다.
Asman diken. Bir balık var, asman. Şuradaki kölde tolk asman var. Başka yok. Mana şunday. Köl bul. Köl mana. Balık karmamız satamız. Pulga. Bulacakşı köl. Xuda berdi. 파미르에서 시작된 물길은 중앙아시아 곳곳을 적시고 결국에는 아랄해로 흘러들어간다.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다. 그중 아무다리아 강은 파미르의 빙하지대에서 발원한다. 1000개가 넘는 파미르의 빙하 가운데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 대륙 빙하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낸다. 반즈 계곡은 페드첸코 빙하의 입구로 빙하는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다. 페드첸코 빙하로 가는 길은 험하기 그지없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길을 막는다. 고산의 빙하는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가장 끝부분을 빙하의 혀라고 부른다. 동물의 혀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빙하의 혀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빙하에 흙과 돌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빙하가 얼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다. 여름이 되면 따뜻한 햇볕에 빙하의 혀에서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빙하는 겨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고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얼음덩어리로 비가 거의 없는 건조한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수원지다. 파미르의 빙하는 규모가 거대하다.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의 경우는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훨씬 넓다.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은 금세 커다란 물줄기를 이룬다. 이 물줄기가 모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인 아무다리아가 된다. 아무다리아 강은 2,400여 킬로미터를 달리며 메마른 중앙아시아 곳곳을 적시고 아랄해까지 간다. 물이 풍부해지자 고산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 빙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레이온. 레이온은 마디풀과의 단연생 식물로 파미르나 인접한 텐샨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식물이다. 현지인들은 식용으로 이용하는데 산화 방지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고산지대에 적응을 돕는다고 하여 파미르 지역에서 즐겨 먹는다.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은 파미르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사람들은 주로 계곡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간다. 역시 파미르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판지강. 판지는 타지거로 숫자 5를 의미하는데 5개의 큰 물길이 합쳐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판지강 유역은 아무다리아 강의 최상류로 파미르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꼽힌다. 판지강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의 국경선 역할을 한다. 강 너머로 보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풍경은 100년 전의 모습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오랜 전쟁으로 교육제도가 붕괴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100년이 넘게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슬피 우는 사람들의 땅으로 불리기도 한다. 판지강은 강폭은 좁고 물살이 거세다. 경사가 심한 높고 험한 산을 지나기 때문이다. 강 주변을 깎아지는 절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곳은 야생염소 마코르의 몇 안 남은 서식지 중에 하나다. 타지크족 사이에서 마코르는 호수에서 태어난 호수의 자식이라는 전설이 있을 만큼 신비로운 동물이다. بزی مرخور در فصل زمستان بسیار شاخچه‌های درخت‌ها را بسیار می‌خورد. شاخچه درخت در فصل بهار های علف‌های بهار سبزگدار در همون وقتی بهار سبزه می‌خورد و بعد با پیسته میوه همه چیز می‌خورد. بزی مرخور بسیار در وقت گرمی شوق با همون دل خودش میگرده. روز در تاهای سنگ‌ها در کوه بلند جوگه میشود. تاریک روز جوگه میشه. افتنش دیدنش بسیار مشکله. 마코르가 사는 곳은 바위 절벽. 마치 바위에 붙어 있는 듯 바위의 절벽을 자유롭게 타고 다닌다. 파미르에서 시작해 900km를 달려온 판지강은 박시강과 만나 드디어 아무다리아란 이름을 얻는다. 빠르던 물살이 느려지면서 곳곳에 습지대가 만들어진다. 그런 습지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티그로 바야발카, 즉 호랑이 숲이다. 이곳은 강가의 갈대숲을 서식처로 살아가던 카스피 호랑이가 마지막까지 살던 곳이다. 카스피 호랑이는 주로 아무다리아 유역의 갈대숲을 따라 서식했으며 사슴과 멧돼지를 먹이로 했다. 화려한 가죽을 노린 무분별한 사냥으로 1970년대 초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티그로 바야발카에는 특이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있다. 물가를 따라 있는 투랑가 나무 숲이 바로 그것인데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투랑가 나무는 여러 면에서 특이한데 특히 다른 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의 산소를 생산한다고 한다. 나무와 갈대 그리고 관목이 빽빽이 뒤섞인 숲은 마치 열대지방의 정글과 같은 모습이다. 숲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특히 조류가 풍부하다. 타지크 꿩은 투랑가 숲을 대표하는 새로 우리나라의 꿩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암꿩이 꼼짝 않고 알을 품고 있다. 화려한 수컷과 달리 수수한 모습의 암꿩은 뛰어난 보호색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꿩과 가까운 친척인 바위자고새. 대개 땅 위를 걸어다니며 곤충이나 식물의 꽃, 풀씨를 주워 먹는데 웬만큼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날지 않는다. 고기 맛이 좋아 사냥을 많이 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닭 대신에 사육을 하기도 한다. 파랑새의 일종인 롤러. 주로 하늘을 날며 곤충을 사냥하는데 뛰어난 비행 실력으로 유명하다. 어미가 돌아오자 새끼가 먹이를 재촉한다. 카스피 호랑이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멸종해서인지 지금도 호랑이의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یا با فکر 95 اما سالای 95 بود 96 بود ایزی پوشا دیده بودن ایزی پوشا در موضع در پیش همو کارالوسکی داچا گیرچه محکم کرده بودن بقیش پایوی پای همو اکا مثال مانند با پلنگ پایوی کلان بود. 아직까지 카스피 호랑이가 생존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갈대숲엔 또 다른 고양이과 동물인 정글삭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삭보다 덩치가 2배 이상 커서 들쥐나 뱀,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은 물론 어린 멧돼지까지 사냥한다. 강변의 모래톱에 어지럽게 찍혀있는 발자국들. 사슴과 멧돼지의 흔적이 제일 많다. 가을이 되면서 숲은 낙엽이 지고 정글처럼 빽빽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숲도 속을 내보이기 시작한다. 숲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 아직도 호랑이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가장 자주 보이는 동물은 부하라 사슴. 강가와 숲을 오가며 생활한다. 낮엔 보통 숲속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숲 가장자리로 나와서 풀이나 관목을 먹는다. 번식기 외에는 암수가 떨어져 생활하며 예전에 카스피 호랑이의 가장 중요한 먹이였다고 한다. 부하라 사슴과 함께 카스피 호랑이의 중요한 먹이였던 멧돼지. 호랑이가 멸종하고
늑대 같은 다른 천적도 줄어들면서 개체 수가 늘어났다. 가끔은 길에서 다른 동물과 마주치기도 한다. 호자는 모든 동물들이 만나기를 꺼린다. 몸에 나 있는 무시무시한 가시 때문이다. 호자의 가시는 쉽게 빠지는 데다 끝이 화살촉처럼 돼 있어 다른 동물의 근육을 파고 들어간다. 운이 나쁘면 호랑이까지도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숲에서 강변으로 난 길은 동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통로로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정글삭은 고양이과 동물답게 언제나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자칼은 작은 늑대로 불릴 정도로 모습과 습성이 늑대와 비슷하며 숲과 갈대밭을 오가며 토끼 같은 먹이를 사냥한다. 아무다리아 강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예전엔 옥수수 강으로 불렸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나들며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하고 외진 곳 중에 하나다. 하지만 강이 가져다준 풍요로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아무다리아의 하류에 위치한 고대 도시 히바. 중동의 건축 역사에 있어 진주와도 같은 곳이다. 히바는 아무다리아 유역에서 관계 농업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해 실크로드가 번성하던 기원전 5세기경에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두 제국인 로마와 중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역 도시가 되었다. 히바는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성벽을 따라 열리는 시장은 옛날 모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히바는 아무다리아가 만든 도시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문명을 일구고 역사를 써나갔다. 아무다리아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젖줄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강은 시르다리아. 텐샨에서 시작해 페르가나 분지와 카자흐 초원을 지나 마지막엔 아랄해로 흘러들어간다. 시르다리아란 이름이 비밀의 강을 뜻할 만큼 본 모습이 베일에 가려진 강이기도 하다. 시르다리아는 텐샨 깊숙이에서 시작된다. 텐샨은 파미르 고원과 북쪽으로 이어진 산맥으로 길이가 2,000km, 폭은 400km에 달한다. 중국의 신장과 키르기스스탄을 나누는 거대한 산악 장벽으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텐샨 너머를 서역이라고 불러왔다. 6월, 텐샨의 나라 키르기스스탄. 모든 도로는 이동 중인 가축대와 목동들이 점령한다. 이들의 목적지는 자일로라 부르는 산 위에 있는 목초지. 몽골 같은 초원의 유목민과 달리 텐샨의 유목민은 여름엔 산 위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이동을 한다. 여름 목초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유르트를 세우는 일.
Андан башка анан кошуна балаңдарга жардам беребиз. Бос үй тигебиз дегендей. Кыргыздык ушундай. 유르트는 몽골의 게르와 같은 모양의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된 뼈대에 양털로 만든 펠트를 둘러서 완성한다. Конечно, жакшы. Малыбыз семиз болот. Коюбуз семиз болот дегендей. Жайлы таза аба жакшы. Эч кандай эмес жок. Жамандыгы жок да. Бүт жакшы жактары. Туугандарыбыз сыкырып алабыз. 키르기스인은 대표적인 유목민족. 아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면 말타기를 배운다. 여름 목초지에서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늑대. 지난 겨울 늑대에게 가축을 여러 마리 잃었다는 유목민 즈르가르베. 얼마 전 우연히 늑대굴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새끼를 꺼내왔다. 새끼 늑대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녀석. 굴에서 새끼 늑대를 가져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Эми бул биздин кыргыз элинде айтып коет экен, карышкырды ошол экил уюгун таап, бөлтүрүктөрүн алса, бирөөнүкүн же экөөнүн бареке толорсугун кесип, же болбосун заң чыгара турган жолдорун тигип койсо, андан кийин ушул экил аймактан ошол экил карышкыр күчүгүн алып алып, жери оодарып башка жакка көчүп кетет деген уламыш бар да, негизинен эле. Анан ошол экинин негизинде бул биздин айылда карышкыр күч болуп, 3-4 жылдан бери биздин жылкыны аябай көп жеп аткандыктан мен дагы ошол экил ата бабадан калган тажрыйбаны колдондум да. 다른 유목민도 그렇지만 특히 키르기스인들은 늑대를 미워한다. 그래서 생겨난 전통인 모양이다. 키르기스 사람에게 여름 목초지 자일로는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Ардакты деп аталат экен да, бул илгертеден ошо кыргыз элинде биздин ата бабалардан калган нерсе да, жайлоого чыгып, ушул эки бир 3 ай болобу, 2 ай болобу эс алып, жайкысын жайлоодон могу карамагыбыздагы малды жайлоого алып чыгып, семиртип, эт алдырып, анан кышка ошол семизирек эти менен кийриш максатында да. Анан өзүбүздүн тууган уруктар келишет, алар ушу бээнин сүтүн ичишет. 산 위에서 여름을 보낸 사람들은 첫눈이 내리는 10월이 되면 산을 내려간다. 시르다리아의 상류인 나른강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 텐시앙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해발 2000m를 넘어서면 사람과 가축의 흔적은 사라지고 거대한 자연만이 존재한다. 텐샨에는 대륙 빙하 중 두 번째로 긴 유진 인릴책 빙하를 포함해 수많은 빙하가 있다. 여름철에는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져 물을 건너기가 무척 위험하다. (6월) 해발 2500m 부근의 고산 초원. 야생화들이 한꺼번에 피어난다. May, iyun, yıldарды аябай көркүнө келет да.
жалбырак, карагайлар бүчүрүп айлап, тал теректер гүл ачып, төө куйруктарда гүл ачып, баардыгы жакшы болуп, көк жууркан жайып койгондой болуп, аябай жакшы болот да. Мына өзүңөр деле көрүп турбайсыңар, азыр мына келатат. Дагы 10 күндөн кийин могу сарыгандан баары жоголот. Бүт эле жапжашыл жууркан жаап койгондой болот. Азыр эми мына жаңы эле кар кетип, анан азыр жаңы эле көктөп келет баягы. Анан эми 10-15 күндөн кийин могуну карасаң бир сарыгарган эме жок болот да. Бүтүн эле жапжашыл болуп эле көгөрүп эле сонун болуп калат. 고도에 따라 식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해발 고도 2,500m를 넘어서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산림 한계선 바로 아래인 아고산대가 나타난다. 텐시안의 고유종인 아시안 가문비 나무. 보통 50m까지 자라며 드물게는 60m까지 자라기도 한다. 아고산대는 다양한 침엽수가 섞여 자라는데 텐시안에서는 순수 가문비 나무 숲이 주를 이룬다. 숲 안에 들어가 보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빛이 거의 들지 않는다. 바닥엔 이끼만 두껍게 깔려 있어 마치 스펀지를 밟는 듯 푹신하다. 텐시안은 파미르에 비해 고도가 낮고 식생이 다양해 야생동물의 종류도 많은데 스라소니, 늑대, 승냥이, 흰가슴 담비, 텐시안 갈색곰 등이 대표적이다. 한낮에 햇볕을 피해 쉬고 있는 이 녀석은 붉은 사슴이다. 우리나라의 북한에 사는 백두산 사슴과 같은 종이다. 멋지게 난 뿔은 매년 3, 4월이면 빠지고 새로 자라는데 나이가 들수록 뿔의 가지수가 늘어난다. 태어난 첫 해 1개의 가지에서 시작해 매년 1개씩 늘어나 최대 9개까지 자라난다. 시각보다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붉은 사슴. 뿔과 고기, 튼튼한 가죽을 노린 사냥꾼들 때문에 녀석들은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가 3,000m를 넘어서면 기온은 낮아지고 매우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기후에서는 더 이상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키가 작은 관목들만 자생한다. 여름털로 털갈이 중인 여우. 쥐 사냥이 특기인 녀석. 사냥에 성공했다.
마르코폴로 양들이 풀을 뜯으러 아래로 내려왔다. 텐샤는 파미르의 북쪽과 연결돼 있어 두 곳은 거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산다. 말을 타고 산을 오른 지 이틀째. 만년설이 시작되는 설선 아래 마지막 고산 초원에 도착했다. 내리쬐는 햇빛과 강한 바람에 유연하게 몸을 내맡기는 고산 식물. 한 해의 반을 눈 속에 파묻혀 지내야 한다. 겨울엔 추위와 강풍을 견뎌내고 여름엔 강한 햇빛에 날아가 버리는 수분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고산 식물의 잎과 줄기마디는 짧다. 키르기스인들은 텐샨을 알라토라고 부르는데 얼룩무늬라는 의미다. 만년설과 검은 암석이 뒤섞인 모양새를 보고 지어준 별칭이라고 한다. 야생염소 아이벡스는 여름이 돼도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동 중인 암컷 무리를 만났다. 암놈과 새끼들은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가 모여 무리를 이루고 함께 새끼를 키운다. 보통 가장 나이 든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 암컷들이 새끼를 키우는 동안 수컷 무리는 암컷과 떨어져 좀 더 높은 곳에서 생활한다. 시르다리아 강이 시작되는 곳, 텐샨의 빙하지대에 도착했다. 빙하가 녹은 물은 아래를 향한다. 물줄기들이 한데 모여 곳곳에서 폭포를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나른강이 된다. 텐샨의 급경사를 지나며 엄청난 속도로 흐르는 나른강. 강물의 위력에 거대한 바위도 가볍게 떠내려간다. 바위가 구르며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 탁한 에메랄드빛 강물. 빙하가 녹아 흐르면서 주변의 바위를 깎고 흙과 뒤섞이기 때문이다. 나른강은 이후 카라다리아 강과 합쳐져서 시르다리아 강이 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물이 가장 귀한 자원이다. 강의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특권을 가진다. 키르기스스탄이 그런 나라다. 키르기스스탄은 시르다리아 강에 여러 댐을 건설했다. 댐이 만들어지면 곳곳에 호수가 생겨난다. 톡톡을 호수는 어업이 성한 곳으로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여름철에는 잡히는 양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하지만 겨울엔 수확이 보잘것없다. 이юн августтарда келет мияка чөп өскөндө июнь айлары 40 килограммга чейин кармалды да тасылып деген балык. Анан кышкысын жакшы түшпөйт, жайкысын ошо июнь августтарда эле да. Чөп чыкканда чөпкө оттоп келишет. 시르다리아 강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있는 페르가나 분지를 지나는데 중앙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토양이 비옥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목화와 쌀을 주로 재배한다. (12월) 초 아무다리아 강의 중류에 있는 티그로바야 발카를 다시 찾았다. 강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든 철새들로 가득하다. 주로 북쪽의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찾아온 놈들이다. 일부는 이곳에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멀리 인도나 아프리카까지 날아가 겨울을 보낸다.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아무다리아 강변의 터를 잡고 강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살아왔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무다리아 강은 최악의 환경 재앙을 만난다. 가을이면 중앙아시아 어디서나 목화를 수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목화 수확은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데 여성, 그 중에서도 주로 어린 소녀들의 몫이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야 하는 중노동이다. 하지만 고된 노동을 하고 받는 일당은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부드럽고 가벼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물, 면. 그 원료인 목화는 하얀 황금으로도 불린다. 현재 목화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다. 목화는 주로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유역에서 재배된다. 이곳의 건조한 기후가 목화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대 초 소련이 사막을 목화밭으로 만들려 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사막에 수로를 건설하고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에서 강물을 끌어왔지만 시설은 부실했고 대부분의 물이 유실됐다. 결국 강은 말라버렸다. 아무다리아 강은 하류로 가면서 점차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결국에는 완전히 말라 바닥을 드러낸다. 이곳이 강이었다고는 상상조차 어렵다. 아무다리아 강의 하류 누쿠스. 예전엔 강을 건너던 여객선이 정박하던 곳이다. 한때 300명이나 되는 승객을 태우고 강을 오가던 여객선.
지금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돼 녹이 슬고 있다. 강이 마르면 강물을 받아들이던 호수 역시 말라버린다.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가 사막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재 아랄해의 90%는 사라져버렸다. 아랄의 최대의 어항이었던 무이낙. 전성기인 1960년에는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깃배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바다는 이제 소금 사막이 돼버렸고, 아랄해에 기대 살던 어부들은 도시나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기잡이 대신에 소를 키운다. 무이낙에는 아랄해의 비극을 상징하는 배들의 무덤이 있다. 바다가 마르면서 모습을 드러낸 배들을 모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유령선 같은 폐어선들이 이곳에 바다가 있었다고 말해준다. 아랄해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에 걸쳐 있는데, 아무다리아 강과 연결된 우즈베키스탄 쪽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드는 북쪽의 카자흐스탄 쪽은 상황이 조금 호전돼 최근엔 조금씩 물고기도 잡힌다고 한다. 지금은 배들의 무덤만이 남아있지만 원래 아랄해는 물고기로 넘쳐나던 곳이다. 고급 어종인 철갑상어를 포함해 30종이 넘는 물고기가 잡히는 풍요로운 호수였다. 곳곳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건물들. 아랄해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를 통조림으로 가공하던 공장의 흔적이다. 소금 땅에 듬성듬성 보이는 조개가 아니면 이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Арал деңгізі суы құрып жатыр ғой. Балық жоқ, су, тұз ащы, шор. 사막이 된 아랄해에 군데군데 물이 모여 작은 호수가 몇 개 생겨났다. 수도치 호수도 그런 곳 중에 하나. 현재 아랄해의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다. 며칠 전 쳐놓은 그물을 걷어올린다. 들인 수고에 비해 결과는 실망스럽다. 삶의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왕년의 어부들은 여전히 바다를 잊지 못하고 있다. Sazan, жыланбалық, амур бар, карас бар. Балықтың түрі көп, балық, бовла бар. Шуларны тұтамыз. 아랄해의 물고기는 크고 맛이 좋기로 유명했었다. 아무다리아 강이 파미르의 풍부한 미네랄을 실어 날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다. 이제 아랄해의 물을 만나보려면 200km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린 아랄해. 이를 두고 20세기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말라붙은 땅에서는 매년
약 1억 톤의 소금이 섞인 먼지가 만들어진다. 소금 먼지가 휩쓸고 지나가는 길엔 각종 동식물이 말라 죽는다. 염분과 살충제가 뒤섞인 먼지는 강풍이 불면 공중 15km 높이까지 올라가 멀리 파미르까지도 날아간다.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은 먼지를 소금비라고 부르며 두려워한다. 아랄해가 마르면서 바닷속에 감춰졌던 비경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협곡. 한때 물고기들의 은신처와 산란장이었을 것이다. 이제 아랄해 주변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륙에서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가 있는 반즈 계곡. 인접한 발탄 계곡과 함께 서부 파미르의 주요 계곡 중에 하나다. (6월) 밭가리가 한창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파미르어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파미르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외모부터가 독특한데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백인과 닮았다. 이런 인종적 특징은 고립된 곳일수록 뚜렷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과거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군이 파미르까지 왔는데 그때 그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이곳 사람들의 주식은 난이라 불리는 빵의 일종.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만드는데 중앙아시아 어디서나 주식으로 먹는다. قشلاق پای مزار دختری جعفر در خواجگی 15 نفریم در یک هفته دوبار نان میکنیم از ارد از خودمان گندم میکنیم میکاریم گندم میکنیم ارد میکنیم خمیر میکنیم نان میکنیم 이곳 사람들은 가파르고 험한 산악지대를 일궈 농사를 짓는데 건조하고 추운 날씨를 잘 견디는 밀과 감자를 주로 재배한다. 곡식 농사가 끝난 밭에는 가축을 먹일 목초를 심는다. 토질이 나쁜 파미르에서는 곡물과 목초를 번갈아가며 재배해야만 지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는 남미의 안데스가 원산지지만 재배가 쉽고 수확량이 많아 지금은 고산지대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파미르의 농사는 내다 팔기 위해서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در این زمینایی که در همین خواجگی ما وجود دارند اینها قدر زمین حاصل خیز نیستند اینها به واسطه همین داروهای مینرالی اینها را ما سبزیش میدهیم سبب آن که همین داروهای مینرالی کمتر نرخ گران دارند
اینا کمیاب میشن. به همین سبب در همین خواجگی زمینی که ما حاضر کشت همین زراعت ها را میکنیم حاصل آنقدر خوب هم نیست. خیلی با میانه حاصل میگیریم. خیلی برای همین گذراندن روزگار خواجگی خودمان قریب که این بسنده است. 요즘 들어 파미르에는 전에 없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변화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지의 평균 기온이 2.2도에서 3.1도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연약한 고산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전에는 낮은 곳에서만 볼 수 있던 꽃들이 이제는 고지대에서도 피어나면서 벌을 키우는 노인 역시 자리를 옮겼다. قیامی که سال اینجا نسبت به چشم فقط از گل‌های طبیعی میگیرن. مثال دیگر جاها فرض کردیم در درون ریحان‌ها و در چشم از پخته میگیرن. از نسبت اصل پخته این اصل خیلی بهتره، عالی، درجه عالی داره. که تمام اینجا خرید و فروش تمام اینجا مورد سراغ میان برای همین اصل ما. 기후의 변화는 동물, 특히 이동이 자유로운 조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새들이 이동하는 시기나 산란기가 전에 비해 늦춰지거나 빨라지고 있다. 반즈 계곡은 과일로 유명한데 석류와 사과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과일나무가 전에 비해 훨씬 높은 곳에서도 자라게 된 것이다. در ناحیه در همین ناحیه ما انا از درخت از در همین جایی که ما نشستیم درخت ها زیر بسیارتر اینا به همین حشرات های ضرر میرسونن به همین درخت های ما. انا این بعد مردم ما در سطح بالا بلندتر انا به همین میوه بعد سیب پروری مشغول میشوند، درخت ها میشونند در اونجا که اونجا برای باد هوا برای همین سیب برای بگیریم که دیگر ناک امرود ما میگیم در همین ناحیه موافق هستند. اونجا هوای تازه است، هوای سلخینه است، در اونجا حاصل خوبی نغز میگیرند در این میوه‌جات ها.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빙하지대. 고산의 빙하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런 현상은 기온이 올라가면 더욱 심해진다. 빙하가 크게 움직일 때면 홍수로 계곡 주변 마을이 쓸려가 버리기도 한다. 지난 40년간 페드첸코 빙하는 꾸준히 녹으며 아래로 흘러내려오고 있다. (2010년에는) 큰 홍수로 무려 16,000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بود بعد سال 1911 سال 1963 دوی مراتبه بود میجنبد 1963 خیلی ضررش هست پایان با آبی را میکند. مثال 5 رفته شهر توز امین تاجیکستان ما را ضرر میده. بعد اساسا ضرر اساسی این در با جمهوری ازبکستان است. برای اینکه هم سال 63 جمعیده بود ضررش اساسا در همین جمهوری ازبکستان بود. برای پایاناب است زیر میکنه زمین را خون جای را.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50년경이면) 최대 45%의 빙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미르에서 가장 길고 험한 발탕 계곡. 타지거로 발탕은 길이 좁고 험하다는 뜻. 그만큼 접근이 어렵다. 계곡 주변을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고산의 새, 노랑무리 까마귀.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8,000m가 넘는 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여름에는 곤충을 주로 먹지만 겨울에는 나무 열매가 주된 먹이다. (12월) 초 발탕 계곡에도 겨울이 점점 깊어간다. 사람들은 흙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벽은 특히 두껍게 만든다. 외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험한 계곡. 낯선 방문객에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인다. 발탕 사람들은 겨울 준비로 바쁘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외부로부터 고립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وقتی که یمی ترمام افراد راه محکم میشد تقریبا 2-3 ماه بند میشد اردو چرا پیشتر میبرن ذخیره میکنه برای 2-3 ماه با مای با راه چی میشد حتی امین ماشین قدیمی برای تا امون محکم شدگی باز اونجا ماشین بیاید. 겨울이 되면 발탕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 보름 전 눈표범이 담을 넘어 들어와 이곳에서 80마리 가까운 양과 염소를 해치고 갔다. 가축으로 분배해야 할 우리아는 텅 비어 있다. 15 روز پیش همین واقعه روی داد. ما مای سر میکنیم همین مالهای خود همینجا میبیاریم تا ماه نوامبر. بعد همین که پلنگ زد ما مالهای خود همه خانه بردیم. همین یک روز هم سری آمدیم که قریب 80 سر 75-80 سر همینجا دا غلطیدگی هن. همش انا همینجا زدگی اون پلنگوی. بعد دیگر نمیدونیم ما چیکار کنیم. خواهی همین 2-3 تگی روزه اینجا چی میشود. خواهی دیگر قشلوق داد همین خیلی میشود. همین کلان قشلوق ما نچی شد. نمیدونیم با کی مراجعت میکنیم. 발탕 계곡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마을. 이 마을에서도 눈표범의 습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표범이 희생당했다. 녀석은 나이가 많은 놈이었다. 오랫동안 사냥을 못해 굶주리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손쉬운 먹이인 가축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변을 당했다. شب پلنگ اومد ساعت 12 شب 12 شب اومد قطعی همین سوراخی روزنه میگوین در آمده است اونجا بعد همه مولوی که بودستن در اونجا 25 سره خیلی زده است. 눈표범은 산에서 가장 가까운 집을 노렸다. 가축우리가 집안에 있어 침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군데 빈틈이 있는데 지붕에 있는 환기구가 그곳이다. 눈표범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영리하다. خیلی دستن اینجا دو روزنه سوراخی است. این روزنه با ندر آمده است چون که اینجا ایوان شوخ داره کلون
اگه اینجا ایگونه مایده اینجا در آمده است بعد اما مولوی هجوم کرد خیلی خورد است 주인 아저씨가 눈표범이 들어왔던 곳으로 안내했다. با بیل زدم و با من هجوم کرد دو بورن همینجوری دو بورن اینجا یک بور رفت دیدم باش چنگی باش خیلی زنم در پاله من بود و هم سرشمون دیور بزدن چنگولوش یک بور من رسید و بو اون طرف برگشت بو خواست که دون بوره و من زنم هجوم کنه خیلی زنم اونجا بیوش شد من مجبور شدم با بیل و زدم من اینجا دو بور زدم و همون کنج برفت و خیلی دو تای دیگر زنده بودند دو تای گوسفند تای اونا به در آمد من با مجبور شدم کشتم که خودم زنم نجات دیم از چنگ بودم 계곡으로 이루어진 서부와는 달리 파미르의 중앙과 동쪽은 높고 평평한 고원지대가 계속된다.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도 훨씬 못 미치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열악해 20세기 중반까지도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해질 무렵 고원의 풍경은 마치 우주의 어느 행성에 온 것처럼 보인다. 이런 곳에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왔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하지만 거친 환경의 파미르에도 수천 년 전부터 소수의 사람이 살았다. 바위 그림, 암각화가 그 증거다. 암각화는 바위 표면을 쪼거나 긁어서 만든 그림인데 이른 것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그려진 동물은 아이벡스다. 파미르의 암각화는 텐시안이나 알타이의 그것과 놀랍게 닮아 있다. 고대에 이들 아시아의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비슷한 삶을 살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고원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축물. 군베즈라고 부르는데 키르기스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흙을 빚어서 만든 일종의 무덤으로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한다.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인 무르갑.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가 건설한 파미르 스키 요새가 있다. 전설적인 중앙아시아 탐험가 스벤 헤딘의 기록에 따르면 160명의 러시아 병사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두고 치열한 영토 다툼을 벌이던 시절의 흔적이다. 약 100년에 걸친 두 나라의 영토 싸움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른다. 남하 정책을 펴던 제정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던 영국은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충돌했다. 주 무대였던 파미르를 포함해 현재 중앙아시아의 국경선은 그 다툼의 유산이다. 그레이트 게임은 파미르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됐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군인과 탐험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앞다퉈 발표했기 때문이다.
파미르를 지나는 유일한 도로 파미르 하이웨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와 키르기스스탄의 두 번째 도시 오시를 연결하는데 대부분의 구간이 해발 4~5천 미터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 중에 하나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파미르 하이웨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고 있다. 석유와 원자재를 중국으로 운송하고 생필품을 중국에서 가져온다. 이 높고 험한 고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키르기스